어, 반갑습니다. 예, 이 중요한 수업을 안 들어요. 참 대단해요. 자, 오늘 어디 할 자리고? 그래서가, 예? 아니, 좀 진도했었어요. 요치. 어, 책, 사무실에 있는 그 하나 사야 되는데, 그치. 예, 책그 꼽혀 있는 거 알지? 모르나? 요 책 다 꼽혀 있거든요. 몇 페이지야, 절국에서가? 예? 응? 점유권 했나? 여기 할 차례네. 간섭 보정 맞나? 간섭부터 다 했나? 응? 예? 응. 168페이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맞네. 197 저당권 했나? 197이죠? 맞아요. 209. 25,000. 어디 할 자리고? 진도를 모르고 있다. 아름양? 아니래도. 인부 총진을 하다 안 하고 물건부만 했어요, 물건부만. 내 생각에는 관수법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지역권 하면 될 것 같아요. 지역권 안 했죠. 그거는 이제 아까 비교를 해서 그래, 비교를. 자,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는가 하면, 예. 지역권은 판례가 많이 없습니다. 다행이에요. 자, 봅니다. 그럼 지역권 뜻이 뭔 거는 이제 한번 174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그럼 요 책은 판례 위주로 해서 그 기출문제를 실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이거는 그냥 기본서가 아니고 실전용이다, 문제용이다 생각하면 돼요. 자, 지역권은 174에 보시면 다 했어요. 그럼 전세권은? 네? 전세권도 하고? 잘했어요. 문제는 안 푸는데. 그럼 유치권도 다 하고 팔래? 그럼 저당권 할 자리 맞네, 157에. 맞아요? 페이지 197, 저당권. 이 저당권이 어렵습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저당권 오늘, 이것만 공부해도 여러분, 오늘 저당권 대박입니다. 자, 197에. 저당권은 이런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봐요. 돈을 빌려가요. 그러면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1억을 빌려가면 이 채권자는 뭘 요구한다?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할 거야? 대비해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담보. 이 담보에는 인적 담보가 있고 뭐가 있다? 물적 담보가 있는 거예요. 인적이 그 유명한 사람을 세우는 거야. 보증인 들어봤죠? 옛날에 연대 보증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인적 담보가 아니고 물건 가지고 담보를 잡히는 거야. 물건 가지고 물적이 그런 말이야. 거기에 이제 담보 물건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형식,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가 있어요. 이 다 담보 물건입니다. 여기까지는 뭐라고? 민법에 나오고 요건 어디서 나온다? 민사 특별법에 나와요. 거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시험은 질권 빼고
유치권 하나, 저당권 2개, 여기 하나, 4문제 10점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담보물건이 10점 차지해요. 자, 그럼 봐요. 지금 유치권은 이제 배웠지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 양도담보 다 무슨 물건이라고? 담보입니다. 담보. 이 담보란 뜻은 뭐가 있어야 돼? 여기 있어요. 여기. 요걸 뭐라 부른다? 피담보 채권. 요 놈이 주된 권리고 담보는 무슨 권리다? 종된 권리다. 다시 말해서 1억을 안 빌렸다면 채무자 쪽에서는 담보할 리가 없는 거야.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요 유치권은 약정입니까? 법정입니까? 물으면 요 놈은 담보물건 중에서 법정이고 밑에 그런 다음 뭐라고? 약속으로 정하는 담보물건이에요. 그게 약정이야. 왜 그런 다음 뭐라고? 유치권은 뭐? 그 유치권은 이런 법정이 무슨 말이에요? 등기도 안 하고 요건만 구비되면 성립한다가 법정이란 뜻이에요. 근데 약정은 어떻게 해야 돼? 예, 계약하고 등기해야 돼요. 그럼 질권 빼고 저당권 등기돼 있어야 되고 등기부에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권도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때 지금 이제 우리는 뭐 공부한다? 저당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차이가 있겠지. 봐요. 유치권은 법정이니까 차이가 있다 하고 그 밑에 요런 것도 좀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특별입니다. 특별. 다 담보인데 저당권은 우리가 민법에 나오는 일반 전행담보라면 요 특별을 이용해서 요거는 뭐다? 변칙이야. 변칙. 요거. 자, 그럼 저당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자를 갑이라고 채권자를 의뢰하자. 갑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요렇게 저당을 설정해 준다. 이 말은 소유권은 아직도 여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저당만 됐어요. 저당만. 그러다가 만일에 돈 못 갚으면 저당권자는 뭐 집어요? 경매 집어넣어서 우수면제 받아갑니다. 그런데 가등기담보나 양도담보, 특히 양도담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채권자 앞으로 요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야. 소유권 무슨 넘기?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팔을지도 않았는데 대신에 돈 갚으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담보 목적으로 이전해 준다는 거야. 이런 분들은. 팔고 싶어서 등기가 넘어간 게 아니고. 됐어요. 여기 특별입니다. 여기 저당이에요. 자, 그러면 저당에서 요 개념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채권자가 누구라고? 저당권자가 되고 채무자가 저당권 누가 돼요? 설정자가 됩니다. 근데 이 저당 설정은 꼭 채무자가 아니어도 돼요. 돈 빌리 간 사람은 갑인데 토지 주인은 갑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자를 뭐라 부른다? 우리는 물상보증이라 불러요. 물상보증인. 자, 그리고 이 저당권을 합의 플러스 뭐까지 해야 돼? 당연히 등기해야 됩니다. 여기 뜻이에요. 자, 거기 어디 있는가 하면 자, 교재 봐요. 197에 맨 위에 조문을 제가 설명합니다. 저당권자는 적어요. 저당권자가 누구야? 채권자. 저당권자가 누구다?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요걸 2개 묶어서 저당권 설정자라고 적어요. 조문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누구다? 저당권 설정자입니다. 거기서 아까 제3자가 누구라고 또 제3자만 묶어서 물상보증인이에요. 자, 가로 점유를 이전하지 않냐고. 그게 가로의 점유입니다. 점유가 지배야. 그러면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냐고. 이 말은 여전히 누가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 네. 자, 채무담보를 정한 부동산 줄 거예요. 부동산 밑에 2개 더 적어요. 지상권, 전세권. 그래서 저당을 잡힐 수 있는 거는 부동산 이익이 소유권을 말합니다. 부동산은 뭘 말한다고? 소유권. 그 말고 2개 뭐가 된다고? 지상권, 전세권. 그래서 민법이 인정하는 담보는 부동산 아니면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안 돼요. 자, 그에 대해서 다른 채무도 우수면제 받을 권리 있다. 우수면제 줄 거예요. 그게 저당권자입니다. 주어.
어쩌고 저쩌고 저당권자는 마지막에 뭐 받는다? 우선 변제 받는다. 채무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서 그 앞에 점유를 이전하냐고 채무자 또는 제3자 저당 설정자가 점유를 이전하느냐 하고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판례 한번 합니다. 7번 봐요. 조금 전에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아까 아버지가 누구라고? 물상보증이 돼요. 근데 저당권자는 누구라고 적었어? 아까 채권자를 저당권자라 적었지. 자, 그런데 저당권자가 채권자인 게 원칙인데 저당권자가 예외적으로 제3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 판례가 어디 있는가 하면 자, 밑에 그게 1번인데 1번 밑에 정답 및 해설에서 판례를 봐요.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여기까지 잘라요. 그럼 저당권자가 누가 됐다는 거야? 채권자가 안 되고 제3자가 됐다는 거잖아. 다시 7번. 저당 설정자는 채무자, 돈배를 갖는 놈 아니면 누구도 돼? 아까 아버지 물상본이 되는 건 당연하고 이제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저당권자를 했는데 저당권자가 채권자가 아니고 다른 놈을 했다는 거야. 7번 봐요. 요 놈이 채권자인데 이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자를 누구 명의로 해서 병으로 한 거야. 병으로. 채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한 거야. 그럼 원칙은 이거는 뭐라고? 무효입니다. 무효. 왜 그런가 하면 이 담보물건은 피담보 채권이 성립해야 담보도 성립하는 거야. 그럼 채권은 을이 가지고 있고 저당권은 담보권은 병이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이게 부종성이란 거야. 수반성. 이런데 어긋나요. 그래서 원칙 무효입니다. 그런데 예외 세가 두 가지가 있으면 유효가 돼. 한 명, 두 명, 세 명. 여자가 누구야? 여자가 채무자. 그리고 제3자 병 합의가 있고 그리고 채권자가 제3자부로 이렇게 채권을 넘기는 거야. 그래서 제3자가 저당권자로 된 이후 제3자 병이라는 놈이 실질적으로 채권을 마으면 기속 받으면 이때는 마다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고팔례입니다. 봐요. 자, 그래서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저당권자가 제3자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채권자, 채무자, 제3자 합의가 있고 합의 줄 거예요. 뭐가 있고? 그리고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기속 줄 거예요. 합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기속이 있으면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 마지막에 줄 거 이제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마다 유효 줄 거예요. 유효. 제3자 명의 저당권이 유효한 경우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합의 플러스 실질적 기속. 어려운 판례입니다. 지금 저당권자는 원래 채권자가 돼야 돼. 그런데 제3자 병을 저당권을 했을 때는 원칙은 안 된다. 합의 기속이 있으면 유효하다. 유명한 판례. 꼭 기억합니다. 그거 하나만 알아도 오늘 먼저 뽑은 거야. 택시비 뽑았다. 아니, 차비 뽑았고. 예.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넘어가요. 자, 이제 357이 건저당이 바로 나왔어요. 법 조문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자, 건저당은 또 이런 거예요. 자, 7번 봐요. 저기서 채무자가 있습니다. 여기 채권자가 있는데, 여자가 본사야, 본사. 여자가 대리점이야. 그러면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물건을,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학원이 이거 본사가 있단 말이야. 책을, 물품을 돈 다 가져와, 예상으로 가져와. 예상으로 가져오잖아. 그럼 본사가 채권자라 예상대금 채권이 있는 거야. 물품대금 채권. 그러면 내가 토지를 저당 설정했다 생각해봐. 이 저당권 이제 한계가 뭔가 있는 거 한번 봐요. 채권이 성립하면 저당권도 성립한다.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뭐한다? 소멸한다가 이게 뭐라고? 이게 부종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봐요. 채권자를 다른 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채권자가 저당을 가져야 돼. 근데 어떨 때 유효하다?
기소. 같이 설명했는데 어떤 사람은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대답 안 하는 거는 1번 성의 차이다. 2번 내용 알고 있나 안 있나의 차이다. 알았어. 합의 기소. 그것만 배워도 오늘 잡이 뽑았대도. 자, 봐요. 자, 그래 되면 이제 돈, 예상 물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토지를 잡혔어요. 잡히는 게 저당권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건을 팔아서 다 갚고, 갚잖아. 갚아, 안 갚아요? 갚고 다시 뭐합니까? 또 예상을 가보잖아. 이리 가봅니다. 그러면 물품을 가져왔다. 성립하면 저당권도 성립. 갚으면 소멸이지. 그럼 저당권이 소멸. 다시 물건 가져오면 또 성립하니까 성립 1이 돼야 되잖아. 그럼 저당권 성립은 다른 말로 설정 등기입니다. 소멸은 말소 등기야. 등기부에 할 때는 등기 이름이 그렇다는 거야. 저당권이 처음에 태어날 때 성립할 때는 설정 등기고 등기 이름이 없어질 때는 말소 등기를 불러. 등기를 소멸인데 말소야 없어지는 거. 인간이 태어나면 뭐 출생, 죽으면 다이, 사망 똑같은 이야기. 재밌어요? 요즘 이제 좀 재미를 붙였네. 근데 언니가 먼저 와놓고 보소. 서희 언니가 먼저 와놓고 아직도 재미없다 내가 볼 때. 늦다. 그래도 이제 딱 보면 알아요. 우리는 딱 앞에 서 있으면 그만 저 사람이 공부하고 있다 안 있다가 보여 그냥. 희한해요. 그렇죠?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 좀 그래 그러니까 늦게 와도 공부가 썩 또 이제 자리를 잡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헤매고 막 아이고 막 그거는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집에 가서 뭐가 바쁜지 막 일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 최소한 성의만 보이면 공부 됩니다 여러분. 1번 안 빠지고 두 번째 그날 간 거 조금만 공부하면 돼요. 그럼 그날 한 거 좀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날. 근데 또 돌아갔잖아. 5, 6월 돌아가고 7, 8월 돌아가고 9, 10월 돌아가고 그런 게 되는데 한 번 하고 이해되면 왜 지금 왔노? 9월이나 8월에 오지. 한 번 보고 이해돼 버리면 그때 와갖고 시험 치면 되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사람은 또 욕심이 있어갖고 한 번 듣고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겁을 내고 막 그래 또. 예.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설명 듣고도 이해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하고 또 이해됐더라도 내일 되면 또 까먹어야 돼. 그래 또 새로운 게 들어와. 과거가 자꾸 계속되어 있으면 머리 터집니다. 배운 가야 돼요 그냥 바로. 그게 자꾸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역과 없어지고 이러다가 보면 나중에 차이가 그런 거예요. 자 봐요. 그러면 저당권을 말소해야 된단 말이야. 부정성에 의해서. 그럼 저당권만 아까 설정 등기하고 말소 등기하고 또 설정 등기하고 말소 등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앞에 뭘 붙인다? 건저당을 붙이는 거야. 요 건저당은 내가 당신과 5년 동안 하겠다. 몇 년 동안 프랜차이즈 계약한다 뭐 한다. 이 계약만큼은 이게 없어져도 채권이 소멸해도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부정성 완화하는 거야. 그래야 장사할 거 아니야. 계속적 거래. 근데 참고로 실무 가면 계속적 안 해도 은행은 99% 다 뭐 잡아? 건저당 잡습니다. 이게 계산하기가 좋아서 그래. 간단하고. 여기 건저당입니다. 요 개념이 나오고 알면 돼. 지금은. 그리고 이제 돈 공부하면 되죠. 건저당. 자, 그러면 자 이제 198페이지. 자, 1번에 공동 건저당권자가 일부 대금에 대해서 환가 대금입니다. 우선 받을 수 있는 금액. 자, 거기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우측에 줄 거예요. 최초 채권 제공에 의해서 최초입니다. 채권 제공에 의해서 우선 변제받는 금액 공제가 뭡니까? 뺀 나머지 채권 제공입니다. 이거 딱 우리 시험에 한 번씩
출제되었어요. 이게 이 판례가. 그리고는 흔적도 안 보입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 공동을 알아야 되고 건저당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요? A 토지, B 토지. 여기에 갑이라는 놈이 만일에 3억 가지고 뭐 해서 건저당을 잡은 거예요. 여기도 1순위 건저당, 1순위 건저당. 이게 두 개니까 공동이야. 이걸 공동 건저당이라 불러. 근데 문제는 여기 먼저 경매가 되었어요. 그 여기서 요놈이 만일에 4천을 챙겨왔어. 배당받았어. 여기서. 그럼 그 다음에 여기 될까, 이 경매가. 그럼 여기서 얼마 받는다? 처음에 3천 빼서 뭐, 여기 최고액이라면 2억 6천 가지고 여기 가서 받는다. 그래서 글자를 말하면 돼. 첫 번째 줄 우측에 뭐라고? 최초, 채권 최고액. 여기 3억이야. 예를 들면 3억에서 여기서 받은 금액이 4천이라면 우선 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가 뺀 거야. 뺀 금액이 얼마야? 2천, 2억 6천. 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이 판례 모르실 분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다른 건 다 중요합니다. 채권 최고액. 그러면 요걸 먼저 알아야 돼요. 7번 봐요. 건저당 설정 등기할 때는 세 가지가 뭐라고? 필요적 기재입니다. 다시 건저당이라는 저당권에는 세 가지를 적어야 돼. 꼭. 그러면 이거 안 적으면 등기 안 해줘. 첫 번째가 아까 뭐라고? 채권 최고액.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한 120% 보통 잡아요. 이율이 올라가면 130% 잡습니다. 1억 빌리면 얼마 정도고 최고액을? 1억 2천을 잡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돈 빌릴 간 누구? 채무자. 그리고 건저당 취지가 뜻입니다. 뜻. 요 세 가지가 뭐라고? 필요적 등기사항입니다. 세 가지 모르면 안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요 채권 최고액은 이 말이야. 자, 여기 두 개 더 적어요. 여기는 이자도 포함되고 지연이자도 포함됩니다. 지연이자는 1년분에 또 하나지 않고 포함이 돼요. 그런데 실행비용은 포함이 안 돼요. 판례는 아니지만 다 기본 내용이에요. 내용. 이자 포함된다.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지 않고 다 포함되고 그래서 이 120을 잡는 거예요. 20% 더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행 저당권을 경매 집어넣으면 감정평가하고 뭐 이런 돈이 나오잖아. 그걸 실행비용이라 불러. 그거는 여기에 최고에 포함이 안 돼요. 자, 이때 하고 싶은 말은 자 2번이 실행비용 여기 포함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끝났잖아. 그럼 포함되는 건 두 가지는 뭐라고? 이자 플러스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이러면 딱 끝나. 세 개가 다 적어야 돼. 요 세 개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채권 최고액에 뭐가 포함되고 안 되고. 자 3번. 채무자가 건저당 설정한 경우 4번 3사를 묶어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3사는 7번 봐요. 만일에 채권 최고액을 1억 2천을 잡았어요. 그런데 계속 거래하다 보니까 채권 총액이 1억 2천을 넘은 거야. 1억 5천이 돼버렸어. 어느 게 커노? 이게 크잖아. 약속은 등기부에는 최고액을 1억 빌리면서 1억 2천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계속적 거래하다 보니까 더 늘어난 거야. 5천으로. 그럼 3천이 더 오버됐잖아. 그러면 자 봐요. 요거 최고액만 갚아도 되는 놈이 있고 거기 4번이야. 4번이 누구야? 제3취득자하고 물상보증인 아까 누구야? 아버지. 돈은 안 빌리지만 대신 자기 아파트라든지 담보 설정해 준 사람. 그리고 제3취득자는 누구에 물으면 그건 적지 마시고 제3취득자는 요 놈입니다. 모르면 안 돼요. 제3취득자. 용어는 안 나와 있어요. 제3취득자 적어요. 제3취득자는 자, 요런 사람입니다. 이 건물에 1순위 저당이 있어요.
그리고 2순위로 이 건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이런 놈들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 불러. 그럼 적으려면 제3취득자는 뭐라 적어라? 저당 설정 후. 다시 뭐라 적어라? 저당 설정 후. 저당 설정 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 그 자가 제3취득자야. 그럼 대부분 봐라요. 대부분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면 아파트나 상가에 저당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세 주면 그놈들이 제3취득자야. 그걸 매매해도 그 자가 제3취득자고. 다시 제3취득자가 누구라고? 저당 설정 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자입니다. 다시 와요, 칠판. 그래서 여자가 제3취득자야. 그래서 아까 4번에 최고액을 갚는 놈 두 명이 누구라고? 아까 아버지가 물상보증인을 했지. 물상보증인하고 요 제3취득자는 얼마 갚으면 돼? 오바되어도 쉽게 말해서 얼마 갚으면 돼? 등기부에 나타나 있는 최고액만 갚으면 되고. 자, 밑에 다 갚는 놈이 3번이야. 그 자가 누구다? 채무자이면서 건저당 설정자. 채무자이면서 건저당 설정자 있잖아. 돈 빌간 놈. 그럼 얼마 갚아야 돼? 1억 5천. 다 갚아야 됩니다. 총액을 갚아야 돼. 최고액 가면 안 돼. 거기고 3, 4입니다. 여기 다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해주는 거는 제가 왜 해주겠습니까? 다 시험에 나옵니다. 꼭 좀. 자, 그 다음에 5번 담보드는 채권 확정 1번, 2번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이것도 어렵습니다. 7번 봐요. 자, 오늘 보통 1번 건저당이 있고 A를 하자. 건저당 권자가 2번 건저당 권자 B가 있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이제 알아야 될 게 앞에 있는 놈을 우리는 뭐라 불러? 선순위. 뒤에 있으면 후순위 건저당 권자 이리 불러. 선순위 건저당, 후순위 건저당. 그러면 선순위 요 놈이 경매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둘 다 언제? 신청 시에 확정이 돼. 경매를 신청할 때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된다?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요. 요거는 피담보 채권입니다. 언제 돼? 어제 신청하면 어제 둘 다 확정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까지만 스톱장 시키고 그때 금액이 얼마인가 아까 체크하는 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거래하다 보면 예상값을 갚기도 하고 이러면 금액이 아까처럼 1억 2천 했지만 9천 나올 수도 있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아까처럼 더 나올 수도 있고 신청한 그때 딱 계산하는 거야.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은 담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5번 담보되는 채권 확정이죠? 확정 옆에 저거 확정 후에 발생한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경매 신청을 어제 했다면 어제가 확정됐잖아. 예를 들면 그 오늘 발생할 수도 있잖아. 내일 월요일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놈들은 안 된단 말이야. 확정 후에 발생한 채권은 담보가 안 돼요. 그래서 언제 확정됐는가 그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또 하나 더 그러면 거기서 또 확정 전에 이자가 생겨서 아니 원본이 생겨서 원본은 그럼 확정 후에 발생한 채권은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지? 근데 원금은 전에 생겼는데 이자가 후에 생겨. 그거는 담보됩니다. 원금 따라가니까 이자는. 너무 어렵게 이야기했나? 원금만 확정 후에 발생했다면 이자는 나중에 생겨도 된다. 확정 후에 그 말이야. 거기까지는 잘 모르더라도 일단 후에 발생한 채권은 담보가 안 된다. 그래서 확정 시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다시 봐요. 선후가 있을 때 선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둘 다 언제 확정돼?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7번. 후순위 이놈이 경매를 신청했어. 자, 처음에는 선순위가 경매 신청 이야기고 이제는 누가 신청해서? 후순위. 그럼 후순위는 언제 확정돼? 역시 자기 거는 신청한 그때 확정이 돼. 근데 중요한 거는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을 때 선순위는 언제 확정된다? 신청시가 아니고 이거는 대금 완납 시에 확정이 됩니다. 언제 확정된다고? 대금 완납시. 그 정도로 선순위는 자꾸 시간이 가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 경매 신청하고 경매 절차를 잠시 적어줄까요? 경매를 신청하면 매각기일이 정해져. 매각기일이 뭐 하는 날이야? 여러분 법원 가서 경매 받는 날이야. 신청하고 여기 보통 8개월 걸리고 법원마다 달라요. 최소한 6개월 내는 안 돼. 그럼 봐요. 신청해서 그럼 자기 거는 신청시 어제 신청해서 어제가 3월 며칠이고 16, 7일이야? 7일 확정된단 말이야. 선순위는 매각기일 되고 여기서 최고가가 나와야 돼. 나오면 매각 허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금을 내야 돼. 대금 납부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등기하겠지. 이 등기는 촉탁입니다. 이때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경락이는 이때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 등기 안 해도 대금을 완납한 이때 취득합니다. 그럼 봐요. 신청은 3월 17일 했는데 이게 첫 매각기일 한 8개월 보통 걸려. 그리고 이날 안 되면 한 달 후에 또 유찰되면 또 요리 돼요. 그리고 허가 결정하고 대금 납부. 내년 이때쯤 돼. 내년 이때쯤. 그때 확정된다 이 말이야. 그게 대금 완납입니다. 그 다음 그 이제 1번 있잖아 봐요. 바로 1번. 후순위자가 신청한 경우 찾았어요? 그때 선순위는 두 번째 줄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테 확정된다 돼 있잖아. 그거 좋은 거죠. 요거. 대금 완납. 자, 2번은 다 안 읽어도 돼. 그러면 경매 신청하면 신청 시에 확정된다 했잖아. 치아가 뭐야? 예, 신청을 없애버린 거야. 그래도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만 적으면 돼. 한번 확정됐는데 경매를 치아에 대해서 확정 효과가 번복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마지막 줄면 있잖아. 그거만 줄 거면 돼. 자, 그 다음에 6번이 뭐예요?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필요한 채무의 범위. 자, 그렇습니다. 건저당 해놓고 채무 범위나 채무자가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처음에는 1억쯤 최고액을 해서 1억 2천 잡았는데 한 며칠 해보니까 너무 장사가 잘 돼. 그럼 금액을 올려야 돼, 낮춰야 돼? 그게 채무의 범위를 바꾸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당연합니다. 우측에 봐요. 자, 첫 번째 줄 거. 변경된 후 범위에 속하는 채권은 채무자의 채권만이 거든. 변경 후 줄 거. 변경 후입니다. 첫 번째 줄. 당연한 겁니까? 그 다음 줄에. 변경 전의 담보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건전에 담보되는 채권을 붙여야 된다. 당연하지. 채무자가 바뀌면 언제부터? 바뀌고 난 그 이후부터 책임지는 거잖아. 7번 읽어봐요. 저당권 말소 청구권자. 7번 타이틀 말고 쭉 읽어봐요. 저당 설정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현재 소유자는 피담보가 소멸된 경우라도 저당권의 말소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중요합니다. 7번. 등기부에 나오고 민법에 나오고 막 난리다 이거. 자, 건저당 설정 후에 누가 바뀌었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 줄 거예요. 그 다음 줄 거예요. 현재 소유자. 그 현재 소유자를 다른 말로 아까 여러분 제3취득자가 누구였어? 저당 후에 소유권이나 지사권, 전세권 취득한 점이잖아. 그럼 지금 저당 후에 소유권이 바뀌면 그 새로운 소유자, 현재 소유자를 뭐라 불러? 저거 제3취득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제3취득자. 예, 그놈이 제3취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누구라고? 제3취득자 적고 그놈도 마지막에 건저당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7번 봐요.
이 등기부에 그대로 나옵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요. 그리고 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잖아. 요놈을 뭐라 불러? 제3세대 현재 소유자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세 번째 돈을 갚은 거야. 저당을 설정해놓고 요 토지나 건물에 주인이 바뀌어서 그리고 돈 갚았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뭐 하는 거야? 요 저당권을 말소할 거 아니야? 이 말소 등기를 누가 청구하노? 이 말이야. 청구권자. 이 저당 말소를 누가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묻고 있는 거야. 누가 된다? 당연히 현재 소유자 되잖아. 요거 되는 거는 상식이고, 요 현재 소유자를 뭐라 불러까? 제3취득자. 요 놈도 되고, 그건 없지만, 이 갑을 뭐라 불러? 과거 소유자. 다른 말 저당권 설정자지? 과거 소유자, 전 소유자. 전 소유자, 과거 소유자. 요 놈도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야. 요 두 명이 된다는 거. 다시 저당 말소 청구는 현재 소유자도 되고, 누구도 돼? 둘 다 된다.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누구도 되고, 누구도 돼? 현재 소유자도 되고, 전 소유자를 다른 말로 저당권 설정자로 부르잖아. 갑. 그놈도 된다. 적어요. 현재 소유자가 말소 청구할 때는 그 등기 청구권이 등기 청구 성질을 물권적 청구권이라 불러. 뭐라고? 과거 소유자 하는 걸 우리는 채권적 청구권이라 불러요. 채청은 채권적 청구권 줄임말이야. 그래서 7번 현재는 현물이야. 현물. 어떻게 본다? 물권적 청구권. 현물. 그러면 과거는 물권 청구 반대가 채권 청구는 아니야. 그 채청이라면 돼. 결자 해지란 거예요. 결자 해지. 누가 건저당을 설정했어? 옛날 놈 했잖아. 그래서 그 놈도 일단 말소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가 아니고. 권리가 있다. 그걸 행사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고. 당연히 현재 소유자가 말소하겠지. 그래도 종전이 돼 안 돼? 싸울 때. 된다는 거예요. 권리가. 자, 8번. 읽어봐요. 공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확정시키 및 피담보 채무의 확정에 관한 공저당권 설정자의 권한을 공저당 간의 제3자 시장을 제3지가 누구야? 요놈이잖아, 요놈. 요놈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야. 확정되면. 제3세력자 요 있네. 계속 나오잖아. 제3세력자는 저당이 되고 나서 소유권이나 지상권, 전세권 취득자다. 그거 꼭 기억해놔야 돼. 제3세력자 뜻이다. 야, 오늘 건조당만 이해됐으면 이 판례 한 10개 정도. 여러분 끝났다. 무조건 합격. 그러면 그 199에 1번 읽어봐요. 필수 그 OX 1번. 그 이름 채권 최고액입니다. 최고액 줄 거고. 그 최고액은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이야. 그 다음 줄 책임의 한도액이야. 이거 묻는 거야. 지금 그 지문은 뭐라 돼 있노? 책임의 한도액이다. 요리 돼 있잖아.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이 아니고 요리 돼 있잖아. 자, 바뀌어야 됩니다. 뭐 한도액이라고? 우선 변제받는 한도액이지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야. 채권 최고액은 무슨 한도액이라고? 우선 변제입니다. 책임의 한도액이 아니고 그걸 틀리고. 아까 2번 했잖아요. 채권이 뭐가 되면 그 위에 발생한 채권은 더 이상 건전에 담보되지 않는다 했잖아.
그거 말고 다른 질문들 없어요. 다 했던 질문이다. 다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그 다음에 이제 201에. 자, 이제 이 문제는 또 201에 나오는 그 판례도 중요합니다. 자, 맨 위에 조문 358이란 조문 한번 읽어봐요. 조문 알아야 돼, 일단.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전세를 있다.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부분은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부과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니까 부합물 적혀 있네. 토지 저당권에서 토지의 수목, 돌담, 그리고 건물에 대한 정축 부분. 이런 것들이 무슨 물건? 부합물이고. 자, 종물 읽어봐요. 가옥의 차고, 백화점 내에 전화, 교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종물은 소유자가 같은 물건이야. 부합물은 소유자가 다른 물건이야. 뜻은 그래. 다시 부합물은 소유자가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 결합한 거야. 다른 놈이. 종물은 같은 소유자 물건입니다. 그럴 때 저당 효력은 원칙 어디에 미친다고?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이외에 아까 있잖아, 조문에 법률의 규정이라든지 다른 약정이 있으면 거래하지 아니하다. 찾았어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거래하지 아니하다 줄 것이고, 여기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적어요. 무슨 규정? 임의 규정입니다. 자, 먼저 이제 1번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전에 저당권 효력은 어디에 미친다고? 부합물 종물에 미치잖아. 미친다 되어 있잖아요. 그때 1번 경매 목적으로 평가를 안 했답니다. 아까 1번에 봐요. 토지에 저당을 했는데 그 후에 수목을 심어서 어떤 놈이 수목이 아까 말고 토지의 부합물이잖아. 근데 평가를 안 했어. 그래도 경락이는 그 부합물까지 취득할까 못할까 이거 문제야. 취득한다. 왜? 저당권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했잖아. 그래서 1번 경매 목적물로 뭐 하지 않아도 평가하지 않아도 취득한다. 찾았어요? 그대로 적혀 있잖아. 자, 2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 전유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절판. 빌라나 아파트. 이 301호, 뭐 201호 이런 걸 뭐라 불러? 전유 부분을 부르고, 복도 이런 걸 뭐라 불러? 공용 부분을 부르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대지 사용권이잖아. 이 대지 사용권을 등기하면 대지권이 된다 했잖아. 이거는 같다 생각하면 돼, 그냥. 집합 건물 하면 여기 생각나야 돼. 전유 부분은 뭘 말한다? 구분 소유권 객체가 되는 부분. 공용은 복도 공동으로 이용되는 부분. 대지 사용권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야. 그래서 7번 봐요. 만일에 301호 전유 부분에만 저당을 설정했다면 이 저당 효력은 당연히 어디까지?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미친다. 이거는 종된 권리야. 종물이 아니고 이게 주된 권리면 이거는 무슨 권리라고? 그래, 종된 권리까지도 미칩니다. 중요하다. 3번 선순위 임차인이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답니다. 그거 가지고는 잘 모르겠고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락된 자줄거 소멸한 선순위 저당보다 뒤에 줄 거 등기되었거나 늦게 대항력 갖춘 임차권은 뭐 할 수 없다고? 대항할 수 없네? 그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7번 봐요. 그걸 따지니까 1번에 저당이 있고 2번에 뭐 등기나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있고
3번에 또 저당이 있다는 거야? 거기가 읽으니까. 맞아요? 봐요. 임차권 입장에서는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했어. 이해가 돼요? 그럼 여러분, 경매가 되면 요 저당권은, 이 저당권 다 찾아라. 저당권은 요부터 소멸합니다. 당연히 소멸하고. 저당권은 경매되면 어떻게 된다고? 최선순위부터 소멸해요. 그럼 요놈은 경매 신청한 놈보다는 빠르지만 소멸한 저당보다는 늦잖아. 소멸합니다. 요것도 소멸한데도 이걸 이제 말소 기준 권리를 불러요. 하여튼 그냥 이 저당권이 가장 저당권이 있으면 그 뒤에 놈들은 다 죽어 그냥. 대항이 없어요. 그렇죠. 이제 등기했다면 대금 받는데 대금도 이제 2순위로 받지. 그렇지. 아니라 요놈이 임차권을 등기했다면 돈은 받는데 어떻게 돼? 1번 받고 그 다음 받고 그 다음 받아. 예. (3번) 그래서 3번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 안 돼요. 3번 응? 얼마가 경매 신청했대도 3번이 위에는 그래 요거부터 소멸돼. 말소 기준 권리.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건저당권, 압류, 가압류, 뭐 가등기다 뭐 이런 것들이야. 요런 것들은 말소는 이게 가장 빠른 것부터 소멸해. 경매를 만약 6분의 어떤 놈이 경매 신청해도 가장 빠른 요런 것 중에 가장 빠른 놈이 말소 기준이야. 그 요놈이 1순위 있으니까 그 뒤에 것들은 다 말소 기준이니까 뒤에 거는 다 나가리야. 경매할 때 전화해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자, 4번 제3제덕자 한번 읽어봐요. 건물의 건축 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을 받았으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권리를 상실한 자는 권리를 상실한 자 줄 거. 그자는 건물에 관한 제3자로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상을 받을 수 없다 줄 거예요. 자, 5번 타이틀만 읽어봐요. 건을 피하고 지분의 법익에 관하여 민법과 가치법상에 제시하는 원본의 여기까지. 거기 어디 있는가 하면 한 장 남기면 여러분 봐요. 203페이지에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야. 203의 메뉴에 360조가 있어요. 자,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 그리고 저당 실행 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봐요. 그 위에 있는 줄 거요. 채무 불이행으로 하는 이 손해배상. 찾았어요? 그 줄 거면 그놈이 그 밑에 줄 지연배상, 다른 말로 저거 지연이자입니다. 같은 말이야. 지연배상, 지연이자는 뭘 말한다고? 그 위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배상이야. 그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읽어봐요. 몇 년분? 1년분이라 했잖아. 그거는 자 다시 돌아봐요. 그거는 누구? 자 그래서 다시 5번에 그거는 두 번째 줄 적혀있네. 저당권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 제한이며 제3자의 관계야. 그래서 채무자나 설정자가 저당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채무자 돈 빌려간 놈은
다 갚아야 된다 이 말이야. 1년분뿐만 아니고. 그 지연배상은 후순위자 입장에서는 그 지연배상이 자꾸 늘어나면 안 좋단 말이야.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이지. 채무자가 누구라고? 돈 빌려가고 저당 설정한 놈은 어차피 그것도 못 갚기 때문에 다 갚아야 되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야. 그 이해 잘 안 됩니다. 5번 이해 안 되면 손 들어봐요. 이런 걸 봐요. 어느 부동산에 1순위 저당이 있고 뭐 2순위 뭐 또 저당이 있다 하자. 이놈이 받을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이 원본 이자 유약금 중에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지연 이자 지연 배상이잖아. 요거는 1년분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런데 이거는 누구 단계? 후순위 있는 사람에 대해서 1년분이지. 돈 빌려간 요 저당권자를 A라고 돈 빌려간 놈을 B라면 B는 얼마까지 갚아야 돼? 1년 플러스뿐만 아니고 이게 1년 6개월 발생했다. 1년분이 아니고 그래도 6개월까지 다 갚아야 된다는 거야. 이자는. 그래서 지연 이자라는 뜻은 돈을 갚겠다 해놓고 안 갚을 때부터 발생하는 거야. 그냥 이자는 처음부터 발생. 지연 이자는 변제기, 그러니까 내가 2021년 12월 말에 갚겠습니다 했는데 안 갚으면 그때부터 생기는 게 지연 이자야. 오늘 1년분만 해주는 거야. 그럼 누구 때문에? 후순위. 요런 자들이 자꾸 이자 입장에서 지연 배상이 자꾸 늘어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런 자들의 제한이지. 돈 빌려간 요놈은 어차피 지연 이자를 2년 동안 안 갚아도 1년은 당연하고 2년까지도 다 갚아야 된다. 이런 의미야. 아까 뭐와 똑같노? 최고액을 초과해도 누구는 다 갚아야 돼? 채무자금의 설정자는 똑같은 논리야. 6번 읽어봐요. 그러면 건저당권자가 물상대를 행사할 수 있으니까 소극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판례에서 가로 열고 소극돼 있잖아. 그럼 부정이야. 만약에 가로 열고 적극돼 있으면 긍정을 말합니다. 그럼 된다, 옳다 이런 거고 긍정이라면 적극돼 있으면 소극돼 있으면 안 된다, 부정, 인정하지 않는다, 없다 이런 그 뜻이야. 그렇게 표시합니다. 판례는. 다시 가로 열고 소극은 뭐라고? 부정. 적극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읽었는데. 자, 여러분 물상대를 하려면 자, 물상대의 적어야 줄 것을 물상대의권 줄 거예요. 자, 지급 인도 전에 압류해야 돼. 뭐 하기 전에? 지급이나 인도하기 전에 뭐 해야 돼? 그 금액을 압류를 해야 물상대에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위에 줄 거 물건 그 이제 금전이나 물건의 인도 증거를 뭐 하기 전에? 압류하기 전에 이미 줘버렸잖아. 수령했잖아. 그럼 지급 인도 전에 압류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물상대의 요건이 뭔가 하면 지급이나 뭐 하기 전에 인도하기 전에 뭐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그렇게 지금 압류를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돼 있잖아. 다시 뭐 하기 전에 지금이나 인도 전에 뭐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 해봐요. 7번 봐요. 여러분이 저당권자를 생각해봐. 자, 만일에 이 건물에 1억 빌려주고 저당을 잡은 거야. 그러면 요놈이 안 갚으면 요거 경매 집어넣어서 뭐 받아갈 거야? 여기에 우선 면제 받아가려고 담보 잡은 거잖아.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게 뭐가 되었어? 멸실이나 훼손. 자, 보험금. 국가가 소유하면 요렇게 돼버린 거야. 이 건물이 멸실이나 국가가 수용해버려서 수용. 그러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이 목적물 없어진 거야. 담보물이. 그럼 어디 가고 싶어? 화재 보험에 들면 보험금 받잖아. 요놈이. 국가가 수행하면 보상금 받잖아. 여기에 저당결이 미치는 게 이걸 뭐라 불러? 물건 위에 대처라는 게 이게 물상대의 뜻이야. 그러려면 뭐 하기 전에 이 국가나 이 보험금을 뭐 하기 전에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뭐 해야 되죠? 보험금 보상금을 압류를 해야 된대도 뭐 하기 전에 돈을 주기 전에 뭐 해야 돼? 저 돈을 제가 받아갑니다라고 저당권자가 압류하든지 아니면 압류는 제3자가 해도 돼.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지급 인도 전에 뭐 이미 수령했다 되어 있잖아. 채무자가. 요 채무자가. 그럼 국가 수용한 거는 당연히 등기부상 갑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돈 줬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물상대위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물상대위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급이나 인도 전에 그 보상금, 보험금을 딱 묶어놔야 돼. 압류를 해놔야 돼.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가리 이 말이에요. 그 판례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